네, 그럼 바로 3장 들어가 볼까요? 흥얼거림. 어느덧 해는 거의 저물고 어둠만이 완연히 뒤덮어오고 있었다. 버스엔 카론의 흥얼거림이 들려온다. 거룩한 밤, 그거 찬송가 그건데. 어딘지 모르게 낯익은 선율이었기에 나는 어느샌가 그것을 속으로 따라 부르고 있었다. 아름다운 연주는 세상의 망가진 것들에게서부터 나옵니다. 아이러니한 이치죠. 내 고개가 버스 운전석을 향해 있음을 눈치챈 듯 베르길리우스가 말했다. 하나, 온전히 음유를 느낄 수 있는 것은 정작 그들의 몫이 아니니 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카론, 오늘은 기분이 좋아 보이는구나. 카론이 고개를 끄덕였다. 응. 기분 좋으면 노래를 부르는 거야. 그래. 하지만 너는 오히려 울적할 때 그 노래를 흥얼거렸던 것 같은데. 카론, 그런 기억 없어. 카론은 즐거울 때만 노래해. 베르길리우스의 눈빛이 채도 낮은 어둠으로 채워지는 것만 같다. 고독함을 색으로 찾는다면 주저없이 고를 만한 그런 빛깔. 하지만 너무나 잠깐이었던지라 노을이 지나치게 강렬했기에 착각한 것이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이제 카론이 흥얼거리는 세상은 고요한 무채색입니다. 길고 긴 터널 속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으니. 내가 모르는 나의 생애가 어딘가에 존재하듯 카론과 베르길리우스에게도 가혹한 추억의 심지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는 그만하기로 하죠. 딴테, 당신의 업무는 나와 친분을 쌓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관리하는 것이니까. 다시 쳐다본 베르길리우스의 얼굴에는 방금까지의 서글픔은 찰나에 불과했다는 듯 옅은 미소만 남아있었다. 나는 고개를 두어 번 끄덕인 후 수감자들을 향해서 고개를 돌려보았다. 버스는 아까 전부터 묘한 고향감에 잠겨 있었다. 자신들이 모인 이후 황금가지를 처음으로 회수했으니 그럴 법도 했다. 수감자들은 제2사에서 겪었던 무용담을 펼치기 바쁜 듯했다. 내가 그때 딱 카드 내는 걸 봤어야 했는데 진짜 명장면이었다니까. 저 이야기만 7번째 들으니까 7번은 지겨워져서 심하긴 그러는데. 하다. 그래서 이번엔 어디로 가는 거지? 이번 목적지는 K사 둥지다. 아, 11구? 덕분에 평생 가보지도 못했을 것 다 돌아다니네. 그곳에도 손에 꼽히는 대단한 분이 계신다네. 아마 근처에 기념품 가게도 있을 것이야. 난 한정판 피규어 세트를 꼭 사고 싶었어. 오, 거기 햄버거 맛있다고 유명한 프랜차이즈 식당 있지 않았어? 요즘에는 세상 살기가 편해진 모양이군. 내가 임무를 위해 행군을 할 땐 입에 소금만 물고 가는 것이 전부였다. 그러게 말이에요. 제가 항해할 때 목구멍에 넘길 수 있는 음식이라곤 철맛이 나는 통조림 수프가 전부였는데. 침 고인다. 그렇지 않아, 류슈? 뭐 지역마다 다를 피의 색을 생각하니 침이 고이긴 하군. 아니 지역마다 피가 어떻게 다르냐고. 진짜 무슨 얘기를 못 하겠어. 꼬맹이, 너는 뭐가 먹고 싶어?
로자는 이야기를 제대로 받아줄 사람을 찾지 못하자 의뢰 그렇다 싱클레어를 찾았다. 하지만 싱클레어? 설마 원래 싱클레어가 있던 곳이 K사예요? 어머, 얘 왜 이래? 하얗게 질렸군. 과호흡과 오한도 관측된다. 언제부터? 베르길리우스님이 케이사라는 언급을 했을 때부터입니다. 왜 진작 말 안 해줬어? 명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쉑. 메르소는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듯한 말투로 나를 쳐다보았다. 속이 갑자기 안 좋아져서요. 죄송해요. 진짜 괜찮은 거 맞아? 그러고 보니 파우스트, 베르길리우스가 행선지를 밝힐 때마다 꼭 우리 중 한 명씩은 날선 반응을 보이는 것 같은데. 그리고 도착을 해보면 실제로 그자와 어떤 식으로든 연관이 된 장소였고, 혹시 우리가 입사한 이유랑 관련이 있는 거야? 우리라고 칭하시는군요. 응? 미묘한 변화의 차이를 감지하는 것도 저의 주 임무라서요. 그리고 수감자들의 입사 이유에 대해서는 상세히 알려드릴 수 없지만 저희가 가야 할 행선지와 수감자 각각의 신변이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필요가 없겠죠. 기다 아니다부터 말하면 될걸. 쓸데없이 혓바닥을 길게 누리는 건 배운 놈들 특기인가? 두갈적 발화가 언제나 옳지는 않아요. 파우스트는 그때그때의 가장 효과적인 방식을 선택할 뿐이랍니다. 딱히 그게 효과적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배운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당신이 너무 못 배운 사람이라 파우스트의 말이 헷갈린다고 한 거예요. 히스클리프는 방망이를 부들거리며 파우스트에게로 나아가려 했지만 벼랑간 싱클레어가 버스 바닥에 구역질을 하기 시작했고, 버스는 그제야 소란스러움을 거두었다. 심사. 전투야? 자, 다음은 누굴 데려가 볼까요? 이거 가볼까? 맞군. 부디 정신을 유지할 수 있기를. 싱클러의 소동이 해결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즈음 그나저나 아까는 11구 뒷골목으로 간다는 걸 K사라고 잘못 말한 거지? 딴지 걸기엔 다들 들떠 보이는 분위기라 타이밍을 놓쳤는데. 난 어지간해서는 잘못 말하는 법이 없다. 맞게 들었어, 그레고르. 우리는 K사 둥지로 간다. 아니 근데 둥지로 들어가려면 그래, 심사가 필요하지. 난 K사 비자 없는데. 나 빼고 다들 있는 거 아니지? 뭐냐? 왜 날 보냐? 방법은 간단하다. 닭, 돌. 아니, 그리고 뚫릴 때까지 죽사를 반복하면 돼. 즉, 닭, 돌, 죽살. 진짜 미친년이다. 이젠 류슈의 말에 그게 뭔데 같은 질문을 말하는 수감자는 거의 없었다. 링보스 컴퍼니 정도의 회사라면 그냥 통과될지도 모를 텐데요. 그리고 류슈 씨가 말한 방식으로는 엄청난 시간이 소모될 거예요. 날개가 관리하는 둥지를
대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하. 닭, 돌, 죽, 살 중에 내가 감당해야 할 고통은 아무도 생각 안 해주는 거야? 슬프게도 그 말에 대답해주는 수감자들은 아무도 없었다. 이스마엘이 말한 대로 우리는 비자를 면제받아 통과한다. 림버스 컴퍼니의 뒤엔 꽤 다양한 분야의 주주들이 계시거든. 아, 혹시 H사의 주주님도 아시나요? 제 동생이 어렸을 때 붉은색 여권이 아니면 안 된다고 고집을 부려서 직접 저희 집에 방문해 주신 적이 있으시거든요. 글쎄, 나 같은 일개 길잡이는 그런 것까지 아는 위치가 아니라서. 아니 진짜 얘는 왜 이 회사에 입사를 하는 거야? 그렇게 대답할 가치가 있어 보이는 질문도 아니고. 아, 너무하네요. 그보다 중요한 건 검문소까지 가는 길목이다. 검문소의 심사가 까다롭다는 건 통행권을 노리는 자들이 지천으로 널려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 버스 근처에 불청객의 소리가 많다. 뭐 이젠 일과지. 이렇게 해서 전투. 어허. 죄인인가? 와 난전이다 난전. 죄인인가? 표적 파괴적 완전 무력화. 영혼이 자, 이분은 이쪽으로 보내고. 어? 왜 이게 껴져 있죠? 이상 승객을 정리합니다. 일단 저걸로 바꿔 낀 적이 없는데. 죄인인가? 깨졌어. 난 이걸로 인격을 바꾼 적이 없는데 이게 무슨. 기분 좋은 카론. 기분 좋게 도착. 자, 내리지. 심사받을 시간이다. 아,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건데 너희가 평소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볼성사납게 사고를 치고 다녀도 일이 수습될 거라는 기대는 이곳 검문소에서는 버리는 게 좋을 거다. 말 한번 살벌하게 하네. 그런 생각이 무색하게도. K사로 방문하신 모든 분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 줄로 순서에 맞게 입장하신 다음 안내문에 따라 적합한 위치에 서주십시오. 초행자에게 위압감을 안겨주는 입국 신문소의 날선 분위기에 수감자들이 주눅이라도 든 것처럼 얌전해졌다. 간간히 싱클레어가 훌쩍이는 소리와 로자와 그레고르의 어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왜냐고 물어도 고개만 말없이 저을 뿐이었다. 그래, 평소에도 이렇게나 질서를 지키면 얼마나 좋아. 소풍 나온 병아리 같이. 당신이 왜... 웬일로 버스에서 같이 내린 거지? 당황스러운 인물이 끼어들었다는 생각에 몸짓이 이상해진 것을 보았는지 베르길리오스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곳이 둥지이기 때문입니다, 단테. 혹여나 이곳에서 예상 못한 사고라도 치는 순간, 단테, 당신이 전부 책임지기는 어려워질 테니까. 아하, 나를 위해서 같이 내려준 거구나. 베르길리오스의 그 말은 마치 너 혼자로는 썩 믿음직스럽지 못하니 뒤따라가는 거다 라고 들렸지만 별말은 하지 않기로 했다. 아니 개꿀 아니야 이거.
역사에 대한 대가구려. 시들어가는 것 같소. 코드 퍼플. 사건이 일어났을 것 같은. 금방금방 빠지네요. 10분 정도만 기다리면 저희 차례가 오겠어요. 통과 질문은 저희 13명이 다 해야 하나요? 단테 씨는 말을 못 알아들을 텐데 어떻게 해야 하죠? 이스마엘은 긴장하면 말이 빨라지고 질문이 늘어나는 버릇이 있는 듯했다. 안 그래도 그 이야기를 하려던 참이었지. 잘 들어. K사 직원은 이쪽 줄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간단한 질문만 할 거다. 그리고 너희들 또한 매우 간단한 대답만 하면 되는 거야. 신문소 직원이 어떤 목적으로 왔냐고 물어보면 림버스 컴퍼니 업무상으로 왔습니다. 업무 비자를 확인해 주세요. 라고 대답을 하면 된다. 토시 하나 빼먹지 말고 그대로 외워. 그 밖에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그저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만 증명하면 돼. 혹시나 저 말을 외우지 못하겠다면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으세요. 그저 갖고 계시는 사원증을 내밀기만 해도 되니까요. 입 다물고 문제만 일으키지 않으면 된다. 제일 쉬운 일이지. 눈치를 보며 슬쩍 비꼬았다. 파우스트가 행여나 일러 바치진 않을까 내심 걱정을 했지만 베르겔리오스는 다행히 허공만 바라보고 있을 뿐 별말은 하지 않았다. 자, 그럼 질문이 있는 사람은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질문을 생각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본 후에 조용히 손을 들도록. 나를 포함해서 몇 명이 손을 들었다. 로지온. 업무 목적이니까 무기는 들고 들어가도 되지? 그렇다. 다음. 그럼 그렉의 기기괴기한 팔이나 단테의 근사한 시계머리도 상관없겠네? 맞아요. 참고로 관리자님의 머리는 무기가 아니라 의체로 분류되기 때문에 관광 비자여도 허용은 돼요. 비록 불사의 능력을 지니고 있더라도요. 모범생 역할을 자처하기로 마음먹은 것 같은 이스마일이 대신 대답했다. 요전 번 카지노 때도 느꼈던 것이지만 이스마일은 믿었던 내가 어벙하게 굴었다는 것 때문에 스스로가 나서야 한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정확해. 나와 그레고리의 팔이 동시에 내려갔다. 그리고 리오슈, 담배는 끄고 얘기하도록. 난 손 안 들었다만. 베르겔리오스는 마지막까지 힘차게 뻗은 돈키호테의 팔은 무시하려는 듯했지만 결단코 내릴 생각하지 않는 꼿꼿한 팔에 어쩔 수 없이 대꾸를 해주는 듯했다. 그래, 돈키호테. 뭐지? 저 유리벽은 어떤 용도로 있는 것이오? 모두의 시선이 돈키호테가 가리킨 입국 심사관 안에 있는 유리벽으로 향했다. 절반 정도를 나누어 놓은 투명한 유리벽 너머에는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은 사람이 일렬로 기다리고 있었다. 저쪽은 기다린다기보다는 아예 사람들이 바닥에 앉아있군. 줄을 선지 꽤 시간이 지난 모양이야. 무장 경호원도 많군. 이곳 인원의 3배. 대부분 건물에 세워져 있는 유리벽은 안전을 위한 용도일 가능성이 크다. 뭐 쉽게 말하자면 뒷골목 사람들 전용 구역이지. 둥지마다 방식은 다르지만 어쨌든 제대로 된 비자가 없이 다른 둥지로 가는 건 진짜 까다롭거든. 왜 검문소 근처에서 목숨까지 걸고 우리를 습격하려고 했겠어? 비자를 강제로 빼앗아서라도 둥지에 가려고 했던 거지. 그리고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지. 하지만 그것이 돈키호테에게는 만족스러운 대답이 되지 못했다. 그 이유가 유리병 너머만의 음울하면서도 위압적인 분위기 때문인지 혹은 지금 유리병 너머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란 때문인지는 몰랐다. 관리자님, 저희 차례입니다. 응.
우리 쪽의 줄은 매우 빠른 속도로 줄어들었기에 몇 마디 더 나눌 새도 없이 차례가 다가왔다. 기억하세요. 그쪽에서 어떤 목적으로 왔냐고 하면 한 번만 더 말하면 심사관인지 뭔지 아는 놈이랑 만단지에 해주겠어. 뭔 말이야. 이스마엘의 걱정과는 다르게 검문소를 통과하는 과정은 순항을 맞이하고 있었다. 소속 그룹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업무처 림버스 컴퍼니에서 왔습니다. 사원증 확인 부탁드립니다. 확인했습니다. 다음. 림버스 컴퍼니에서 왔죠. 비즈니스 때문에. 사원증 보시면 된대요. 확인했습니다. 다음. 이미 앞선 림버스 컴퍼니 소속임을 증명했던 것 때문이지. 검문소 직원은 높낮이 없는 똑같은 질문과 무심한 눈빛으로 얼굴 한번, 사원증 한번 보고, 하지만 속도를 보아하니 눈으로 확인한다기보단 관습적인 몸짓에 가까워 보였다. 수감자들을 통과시켜 주었다. 저쪽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나 봐요. 하지만 이곳의 유리벽은 소리까지 차단해줄 정도로 두꺼운 모양이었는지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알기 힘들었다. 그러나 누군가가 경비원들에 의해 양손을 결박당한 채로 끌려가고 있었으며 그 앞에는 어린아이가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른 채 울기만 하는 장면만큼은 명확하게 보였다. 신경 쓰지 말죠. 잘은 모르지만 날개의 금기를 어긴 모양이에요. 그래, 가난뱅이들이 어긴 금기를 봤자 만족스러울 만큼 충분한 돈을 뒷구멍에 찔러주지 않았다는 거 웬 더 있겠어? 지금 저한테 이죽대는 건가요? 뭐야, 신경 쓸 일은 아니라며. 너무 신경 쓰는데? 돈키호테가 너무 불안한데? 처음으로 이스마엘을 골리는 데 성공해서 목소리가 커진 히스클리프를 보고 있었는데 예상했던 인물이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에 또다시 치고 들어와 버렸다. 소속 그룹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약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왔노라. 처음으로 검문소 직원의 얼굴에 감정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경악. 말 그대로 경악이 그려진 표정이 돈키호테를 올려다본다. 저자들을 풀어주게. 고통스러워하고 있지 않은가? 소속 그룹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검문소 직원은 애써 그 말을 무시하며 계속해왔던 대사만을 반복해서 읊을 뿐이었고 돈키호테의 심기는 시시각각 나빠져가는 것이 눈에 훤했다. 그리고 다시 쳐다본 유리창 너머의 광경엔 끌려나가는 사람을 향한 아이의 처절한 입모양이 보였다. 아, 빠. 그대가 나설 마음이 없다면 내가 직접 해결하겠네. 코드 퍼플 금기 K185 위반 발생. 트럼보사이트 지원 요망. 재전파 트럼보사이트. 똑같은 문장 외에 말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았던 검문소 직원은 이윽고 살벌해 보이는 단어를 무전에 불어넣기 시작했고 안내합니다. 코드 퍼플. 순환 이동 검문소 14번. 트럼보사이트, 루코사이트. 아, 베르길리우스는 뭐하고 있었는가. 두꺼운 철문들이 무서운 기세로 닫히며 무엇라 떠드는지 알 수 없는 말과 사이렌이 사정없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냥 대갈통을 부수고 시체자루에 넣어서 지나갈 걸 그랬어. 그런다고 아주 달라질 건 없었을 것 같지만요. 트롬보 루코 각각 혈소판 백혈구를 의미하는 것 같소만. 오. 저들을 의미하나 보군요. K사와 어울리네요. 파우스트가 손가락을 들어 올린 방향으로 모두가 고개를 돌렸고 사나운 복장을 한 사람들 역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싸워? 아니 이거는 우리가 잘못한 거잖아. 아 진짜 젠장 돈키호테. 설마 싸워? 금기.
따라가겠어요. 아, 얘를 데려가는 게 맞나 이게. 준비는 끝났습니다. 명령 대기. 이런 상황에 익숙해지긴 했지만 이번엔 좀 심각해 보이긴 하네. 네, 날개의 금기를 어겼으니까요. 아직 다친 사람도 없는데 말로 해결하는 건 안 되는 거야? 파우스트가 내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보통 허공 너머 어딘가를 바라보며 말하던 파우스트가 사람을 마주한다는 건 내가 어지간히 답답한 소리를 했다는 뜻일 것이다. 어떤 날개든 금기를 어겼다는 건 굉음과 함께 돈키호테가 다양한 부위로 분리가 되었다. 별도의 발포 경고 없이 금기자를 처단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수감자들까지 모조리 해체시키고 나서야 괘씸죄가 상쇄될 모양인지 사방에서는 무장한 직원들이 다가오고 있었다. 날이 갈수록 놀라워. 바닥 밑에 고여있던 조그만 기대감마저 증발시켜버리니 말이야. 하, 그러게나 말이야. 난 빠지지. 저 녀석의 단독 범행이라고 하든 다 같이 해결하든 알아서 해. 아까는 관리자님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동행한 거라면서요. 어쩔 수 없는 것에 책임을 져준다고 했지. 이따위 헛짓거리에 동참해준다는 뜻은 아니었다. 베르길리우스가 여유롭게 무장한 경비들 사이를 헤쳐 지나가더니 벽에 기댔다. 구경꾼으로 입지를 굳히기로 작정한 듯 팔짱까지 낀 채로 아니 왜 싸우는데? 아니 그럼 어떻게 들어가겠다는 거야 이. 시동 걸어볼까? 정신 차리게. 장부에 따르면 맨정신에 죽여야 하니까. 하하! 가세! 궤적 무력화. 교전 시작합니다. 자, 이분은 이쪽으로 모으고. 진짜 돈키호테 제발. 판다님 어서 오세요. 한 줄 긋지. 근데 궁지 저거는 여기 제 스타일은 아닌데. 아니 돈키호테 너무 약간 그냥 돈키호테가 약간 성격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 약간 쉽지 않아. 아 그래요? 아직 제대로 나오진 않았어요 스토리상에. 얘는 피가 왜 이러지? 큰일이네. 시동 걸어볼까? 아하. 어떤 기믹을 말하는 거예요? 한 줄 긋지. 자, 진정하세요. 자, 이분은 이쪽으로 모으고. 지금이 기회입니다.
최적 완전 무력화. 행동을 개시합니다. 아니 잠깐만. 어? 증오의 여왕이네. 정의보다도 큰 자요, 사랑보다 붉은 자요. 운명 속에 파묻힌 이게 작년 그거죠? 여기서 빛의 맹세. 우리 앞을 막는 증오스러운 존재들에게 나와 그대의 힘을 합쳐 위대한 사랑의 힘을 보여줄 그 것을. 발포르기스. 이게 뭐야? 아니 개쩌네. 아니. 아니. 이게 무슨? 제가 팠군. 아니 저렇게 길게 쳐버린다고? 정말 두고만 볼 거야? 그렇게 쳐다봐도 소용없습니다, 관리자님.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는 길잡이 주제에 칼까지 빼드는 건 주제넘은 짓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오지랖을 부려보자면 K사의 특이점은 HP 탄으로 웬만한 상처쯤은 순식간에 회복이 됩니다. 어쩌면 관리자님의 그 능력과도 유사하겠군요. 잠깐만. 나의 갸나픈 부름을 완벽하게 무시한 채 K사의 경비들은 한 걸음씩 좁혀오고 있었다. 아 제발. 아 쉽지 않네. 어디 보자. 그래, 장부에 이쪽 줄을 지우면 되겠군. 본인도 이번에 한몫했으니 작은 형님께서 흡족해 하시겠어. 금기 2. 아이고, 작전 호출. 아니다 너 말고 얘 데려가자. 중지는 별로 내 저건 아니었고 검지 수행자? 네 맞습니다. 레벨 이걸 레벨적 어떻게 해야 돼요? 레벨이 너무 낮아요. 검지 이상이요? 그 검지 이상? 검지압이 걷어내서 거기서 레벨을 올려야 되는 제 거구나. 형태를 갖추지 못하리라. 어라? 어? 옆에 있었군. 나 얘를 넣은 적이 없는 것 같은. 채광에서 경험치에서 경던이 따로 있는 거군요. 안 뺐군요 제가. 그대는 어디까지 각오했을지. 자 개미친 광전사가 따로 없잖아요 저건. 잠깐 저리. 아하. 들어주겠네. 오, 진짜 그냥 망치로 그냥 오한마 내려 찍듯이 찍어버리지 말라고.
안돼 안돼. 몇 대를 쳐맞는 거야. 그대는 어디까지 가고 있을지. 아 그래요? 아 일단 4장까진 어제 톱날을 열심히 손본 보람이 있네. 분명히 내가 어렵네. 쓸 수 있는 게 없네. 시동 걸어볼까? 당연한 결과죠. 아비 교환. 이게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이 이상한테 계속 나오는 거? 행동을 개시합니다. 아 진짜요? 잠깐 저리 대기. 네네네. 그냥 턴이 끝났을 때 나오는 거예요? 개처 맞네 돈키호테. 아니 애들 피가 계속 차. 이게 맞나? 아니 뭐냐? 얘네 둘은 왜 흐트러짐 상태냐? 아 저 얼마나 맞은 거야. 아 쉽지 않네요. 일단 그래도 이상이 다 깨주겠죠? 시동 걸어볼까? 네, 아. 슬픈 여기 심장. 잠깐 저리 대기. 여기 심장이 시리멸렬. 흉타는 뭐예요? 아니 뭐야 저거. 아 이거요? 오버클럭. 아 그냥 흉탄? 아 그냥 패요? 아 잠깐. 에고를 어떻게 빼요?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행동을 개시합니다. 여기 심장. 우와. 잠깐 저리 대기. 죄송합니다. 진짜 뉴비라 가지고. 하지만 아 진짜요? 아 다음에 자 다시 데려가야겠다. HP 탄. 작전 호출. 입감. 이거요? 아 이거
코소 레플리카. 아 진짜 이거 따라갈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대는 어디까지 각오했을지. 잠시만요. 그거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거 끝나고 저거 편성에 들어가면 물어볼게요. 아 이거보다 더 개쩌는 걸 볼 수 있었다고. 와. 교전 시작합니다. 아 진짜요? 4분의 1? 그러고 보니 얘는 무기가 여러 개네요. 아까는 랜스 같은 걸로 후드르 개찌르더니 이번엔 대검 같은 걸로 패네. 자, 진정하세요. 얘는 또 왜부터 언제 또 처맞은 거야? 이상 승객을 정리합니다. 슬픈 눈빛, 벅적부려 무어문중. 교전 시작합니다. 아. 아비규환. 아, 세 번째. 시동 걸어볼까? 자, 이번엔 이쪽으로 보고. 랜스 오. 이번에는 아니 잠깐만 랜스로 치고 레이피어로 찌르고 대검으로 마무리. 표적 확인. 오. 지리멸렬. 아, 무기가 총 9개. 이게 그거죠. 시동 걸어볼까? 오. 아니 뭐야? 아니 개멋있잖아. 아니 나 딸아이가 이 상처를 기억할지. 와 진짜. 아 거기서 다 압도해버리네. K사의 특이점 HP탄. 우리 쪽에서 간신히 치명상을 입혔다 해도 K사의 회복탄환 한 발이면 깨끗하게 도루묵이 되어갔다. 아니나 다를까 아슬아슬하게 유지되어 오고 있던 히스클래프의 인내심부터 박살나는 소리가 들려왔다. 못해 먹겠네. 우린 세상에서 제일 의미 없는 일을 하고 있어. 알아? 말했잖아요. 날개와 엮이는 건 무의미하다고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허무해지는 전투일 줄은 몰랐지. 잘라내면 잘라내는 대로 살점이 차오른다. 전투를 제대로 지속하기 어렵다. 이딴 예술도 있는 거군. 류슈는 여태까지 본 것 중 제일 괴로운 표정을 지으며 우거지상으로 칼집을 휘두르고 있었다. 배워도 피가 제대로 나오기 전 즉각적으로 회복되는 전투라니 류슈로서는 이보다 더 최악의 전투는 없었을 것이다. 방법이 없나? HP
텔라포이시스 기술은 손실된 신체의 세포를 끊임없이 보충하는 기술이에요. 한번 투약받아도 상당히 오래 지속되는데 둥지 안에서 보급을 받는 자들은 전투로는 이길 방법이 없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파우스트마저도 머리를 가로젓는 그때 혼란 속에 비로소 이 몸이 등장하였으니 지나칠 정도로 쾌활한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메아리를 타고 울려왔다. 또 어떤 놈이 나타난 걸까요? 완벽하게 수행되었지 않은가. 하지만 아직 기약은 없구려. 그렇다면 여전히 난 아무것도 인가. 지크프리트. 다음은 뭐를 가져가 볼까요? 미쳐버린 짐승이 달려들 것만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무서운 박력이었다. 뭐야? 뭐가 달려오고 있는 거야? 앞으로 3초. 관리자님, 판단을. 글쎄 나도 잘 판단이. 놀라지 않은 건 우리 중 베르길리우스가 유일했다. 엄밀히 말하자면 놀라지 않았다기보단 올게 왔다는 불쾌한 표정에 더 가까웠지만. 역시 오시는군. K사의 대스타. 이죽거리는 소리와 함께 호쾌한 사내가 아수라장 속에서 등장했다. 모두 안녕하신가? 목격담은 얼마든지 올려도 되지만 사진 촬영부터는 K사의 공식 허가가 필요하네. 이거 누구지? 다만 30분 후에는 잡지 인터뷰가 있어서 길게는 시간을 내주지 못해. 섭섭해도 이해해주게. 홍호백성우님인가? 왜 안 오나 했지. 날개 월급쟁이가 되어버렸다지. 지크프리트. 그 비아냥거리는 말 본새는 여전하시군 그래.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코드 퍼플이 발동해서 불이 나게 달려왔더니만 그대의 친구들이었나 보군. 친구 아니야. 이 소동 속에 나는 무관하다는 걸 알아주면 좋겠군. 그럼 그래, 화끈한 정신 개조를 부탁하지. 무슨 이야기를 둘이서만 불길하게 속닥거려? 동감. 어디서 굴러온 놈이지? 보아하니 꽤 구석진 골목에서 온 분들도 있나 보군. 우리를 아주 길거리 추종자처럼 대하고 있군. 감히 또 팬이야? 돈키호테 왜 그래? 우리가 좀 바빠서 1분 안으로 끝내줘. 저 시계머리는 빼고 부탁하지. 의체인가? 그렇다면 50초로 하지. 가히 히어로란 저런 것이라는 감탄을 자아낼 정도의 실력과 퍼포먼스를 겸비한 자였다. 자, 여기를 한번 봐주게. 우리 팬들이 매우 좋아해 줄 거야. 이 새끼 더럽게 강하군. 하. 방금 뭐란 거지? 깜찍하군 그래? 짧은 시간 동안 수감자들은 속수무책으로 썰려나갔다. 베르길리우스는 만족스럽다는 듯 그 광경을 음미하고 있었다. 동지에서 주제도 모르고 나대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깨달을 필요가 있지. 단테, 지금의 당신은 기억이 안 나겠지만 당신도 어쩌면 거물 같은 존재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거물 같은 존재였어. 내가? 상상이 잘 안 되었다.
지금도 돌발 상황만 닥치면 허둥지둥하고 수감자들에게 툭하면 무시 아니면 구박당하지 않나. 이제는 대놓고 의무병 취급이나 당하고 있는 처지인 내가 과거에는 발밑으로 여러 사람을 부리며 떵떵거리던 시절이 있었다니. 파우스트에게 진작에 기억을 되찾을 수 있는 다른 방법에 관해 물어보고 싶었다. 하지만 기억을 잃었다는 사실이 당신의 관리 소홀에 대한 온전한 면죄부가 되어줄 순 없죠. 무슨 말인지 스스로 아실 거라 믿습니다. K사 입국 관문소의 직원들을 떠올렸다. 눈앞에 가족들이 생이별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절차상의 일로 취급하며 일말의 연민조차 내비치지 않았던 직원들 말이다. 비록 불의를 참지 못한 돈키호테가 총알같이 튀어나가 모두를 공경에 빠뜨리긴 했지만 그걸 그냥 두고 보고 지나갔었다면 며칠 동안 아마 평탄한 잠을 자진 못했을 거다. 그리고 히스클리프 역시 힘줄 터지도록 무게로 움켜쥔 채 그 장면을 보던 모습을 보고 예측해보건대 돈키호테가 아니었어도 무사히 넘어갔을 린 없다. 사실 필사적으로 최선을 다해 돈키호테를 말리진 않았다. 그러니 최초의 책임은 내게 있을지도 모른다는 베르길리우스의 말은 엄밀히는 틀리지 않았다. 머리를 되찾는 것이 꼭 좋은 일만은 아닐지도 모르겠어, 베르길리우스. 이거 참... 다음엔 꼭 마이크를 달아나달라고 해야겠군. 알아들었다는 소리로 이해하겠습니다. 46.5초. 오늘도 세계를 정의롭게 수호한 시간이었다. 무대는 끝난 모양이군. 시계 돌릴 시간입니다, 단테. 그 와중에 돈키호테를 한번 살렸다는 거잖아. 그 오체분시가 된 돈키호테를 다시 에피소드. 이 12번의 고통을 차례차례 겪고 난 후 수감자들이 다시 모였다. 싸우게는 해야 되니까 싸움에는 필요하니까 다시 준육이라도 들었는지 평소와는 다르게 조용해진 모습이 낯설다. 어떻게 지내고 있었는가 붉은 시선. 요새 통 얼굴 보기가 힘들었는데 둥지 속 우수한 해결사들의 모임에도 안 나오고 내가 초대장을 무려 수십 장이나 보냈는데 받지 못한 것인가? 주소 바꿨어. 그리고 당신처럼 충실하게 꼬리 따위 흔들고 있을 여유도 없지. 무슨 사연이 있는진 모르지만 베르길리우스가 너무 살벌하게 대하는 거 아니야? 첫 보기에도 둘의 성향이 다르다고 느끼지 않나요, 단테? 어떤 성향? 간단히 말하자면 지크프리트 씨는 해결사 중에서도 날개 친화적인 쪽에 가까웠죠. 반면에 베르길리우스 씨는 해결사만의 독립성을 추구했어요. 영향력이 강한 어느 한 곳에 해결사가 종속되는 순간 해결사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가치마저도 사라진다고 생각했거든요. 힘 있는 자들 한정에선 누구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는 사람이니까요. 파우스트와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돈키호테가 덜덜 떨리는 모습으로 지크프리트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보였다. 방금까지 본인을 조각냈던 장본인일 텐데 오히려 그 또한 돈키호테에겐 하나의 영광이었나 보다. 팬이요. 그대 피규어도 모아놓았어. 한정판은 아니지만 나도 그대처럼 엄청난 해결사가 되는 것이 꿈이요. 해결사 꿈나무군. 시간이 얼마 없지만 사인은 해줄 수 있지. 그게 정말이요? 그럼 사인은 여기. 아니 진짜 씨.
숨 좀 쉬어 돈키호테. 안내합니다. 상황 종료. 코드 퍼플. 상황 종료. 코드 퍼플. 올 코드 클리어. 일은 성공적으로 끝마쳤다. 그럼 또 어디선가에서 보도록 하지. 하하. 엄청난 진동과 함께 지크프리트는 하늘로 솟아 어디론가 사라졌고, 우리는 다소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시 통행 허가를 받아낼 수 있었다. 그 사이에 베르겔리우스는 버스로 먼저 돌아가 버렸다. 어쩌면 애초에 지크프리트라는 자와 접선할 거라는 걸 알고 내렸던 것일지도 모르겠다. 다소 화가 나 보이는 그의 뒷모습이 신경 쓰이는 건 나뿐인 듯 했지만 진짜 개 때리고 싶네. 이씨. 싸늘해진 공기를 홀로 눈치채지 못한 것이지 돈키호테는 지크프리트의 사인이 담긴 종이를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쓰다듬고 있었다.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 관리자라니, 내 볼따구 한 번만 꼬집어줄 수 있겠어? 출입 검문소를 나오면서 흰 소리를 하는 돈키호테에게 무언가 말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눈앞에서 장갑차 한 대가 멈춰섰다. 새로운 적인가? 둥제 검문소 앞에서 간도 크군. 이 차는 LCC 청소부서 소속이군요. 파우스트가 무심하게 대답하자마자 장갑차가 열렸다. 나 참...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거야? 이 근처를 세 바퀴나 뱅뱅 돌았잖아. 열린 차 안에서부터 낯익은 얼굴이 보였다. 에피 그리고 소드. 복장은 이전과 달라졌어도 자신감과 여유가 넘치는 표정만큼은 그대로였다. 비포팀에서도 온 건가? 분위기가 좀 달라졌군 그래. 그건 카지노 잠입을 위한 위장복이었답니다. 결과적으론 쓸모가 없긴 했지만 말이에요. 1도 쓸모가 없었죠. 그 심부를 찌르는 말투는 여전하구만. 돌연히 지난번 엉망진창 대하모니였던 순간들이 떠올라 잠시 동안 명치가 아팠다. 소드, 저 시계 시침 바르르 떨리는 거 보여? 저러다가 울기라도 하겠어. 장난이랍니다. 실력으로는 아직 발전해야 할 부분이 한참 남아 있었지만 그래도 LCB 부서만의 색깔이 있다는 걸 인정하기로 했거든요. 과정이 어떻든 결과적으론 저 둘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긴 했던 모양이다. 비포 팀들은 먼저 작전 현장에 도착했는 줄 알았는데요. 다른 대원들은 이미 도착해 있을 거야. 너희들이 알면 유용할 추가 정보가 있어서 잠시 남아서 기다려주기로 했지. 어떻든 간에 우리가 신경이 쓰였다는 거네. 맞지? 너희들도 우리의 매력에 헤어나오지 못했던 거 아니야? 왜 그런 거 있잖아. 귀신같이 맛없는 재료들만 모아놓아서 요리했는데 묘하게 맛이 있는 거? 맞아. 전장에 그런 게 많았지. 분명 먹을 당시에는 비참했는데 자꾸 기억에 남는 두 분 다 어떤 음식을 드셔왔던 거죠? 저 그런데 전달받을 정보란 어떤 것인가요? 이번 목표 지점 말이야. 우리 말고 다른 집단이 점령해 있는 상태인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쪽에서도 평소보다 많은 인원을 투입하고 있지. 그래봤자 또 어디서 모여드는 쇠파리 같은 놈들이겠지. 오티스의 말대로 우리는 작전마다 황금가지 근처에 상주 중이던 다른 집단들과 충돌이 있었다. 첫 번째 작전에서는 쥐사의 패잔병들이 떠돌이처럼 잘려 있었고, 두 번째 작전에서는 다양한 갱단들이 카지노에 남아 있었다. 안타깝지만 이번 상대들은 예전 같은 부스러기는 아닌 모양이야. 심사 기록을 슬쩍 살펴보니까
몇 주 전 엔사에서 대거 파견한 기록이 남아 있었어. 심지어 우리와 목적지가 같더라고. 엔사? 그 헤르만 있던 곳 맞죠? 엔사에서요? 공식적으로 드러난 행보는 아니지만 K사 쪽에서도 심사 통과를 해준 걸로 봐선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 수도 있지. 즉, 엔사에서 미리 파견이 와 있는 게 사실이라면 가는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거라는 소리랍니다. 그렇군. 이거 자칫하다 여러 날개를 척 찌는 건 아닌지 몰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날개 간의 충돌은 불가피한 수순일 거예요. 하지만 엔사에서 공식적인 파견을 공표한 게 아닌 걸 봐서는 단순히 이익 집단 간의 충돌로 마무리될 수도 있고요. 어쩌면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 황금 가지가 아니라는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어요. 어찌 됐든 여기저기에 써먹기 편한 게 우리라는 건 부정되지 않은 것 같지만. 아, 맞아. K사 입국관리소에서 소동을 일으킨 멍청이들이 있다고 했는데 혹시 얼굴 봤어? 소문이라는 건 참 빠르게 퍼지는군. 마치 로신한테 갔어. 돈키호테는 부끄럽다는 듯이 고개를 떨궜다. 다행히도 자기가 한 일들이 무언가 민폐로 작용했다는 점은 깨닫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아니면 소문이 퍼져서 기쁜 듯이 부끄러워한다는 거던가? 아깝지 뭐예요. 그런 광경은 자주 볼 수 있지도 않았을 텐데. 목숨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닌 이상 누가 감히 입국관리소에서부터 소란을... 설마... 아니죠? 자자, 시간도 얼마 없고 하니 빨리 이동하죠. 이런... 베르길리우스님은 이번에도 안 계시나 보네. 그 양반 먼저 버스로 돌아갔어. 아쉽네요. 이번에야말로 얼굴 한번 비추고 싶었는데. 다음에는 꼭 인사를 하고 말겠어. 너희 대신 우리를 합류시킬 생각은 없냐고도 물어볼 계획이거든. 뭐야, 그런 속셈으로 보고 싶어 한 거였어? 마냥 농담은 아니랍니다. 이따가 현장에서 다시 봐요. 너희가 무사히 도착할 수 있다면 말이야. 얘는 진짜 다 그냥 다 믿고 와 그냥. 그날의 거래. 버스에는 싸늘한 표정의 베르길리우스와 뾰루퉁해 보이는 카론이 있었고, 농담으로도 분위기가 좋다고는 할 수가 없는 무거운 분위기가 차내를 감돌고 있었다. 늦었어. 카론 100까지 샜는데도 너희 안 왔어. 카론은 새침한 목소리로 몇 마디를 더 할 생각이었던 것 같지만 베르길리우스는 가볍게 카론의 어깨에 손을 얹고 눈짓했다. 베르, 카론은 지금을 기억할 것입니다. 미안해. 다음에 사탕 사줄 테니까. 카론은 군말 없이 운전석에 풀썩 앉았고 베르길리우스는 천천히 우리가 있는 방향을 돌아보았다. 나를 포함해 수감자들이 공통적으로 뛰어난 점이 있다면 위험을 피하는 눈치가 꽤 발달해 있다는 점일 것이다. 한데 뭉쳐있던 우리는 슬슬 자리를 피해 서로의 좌석으로 기어들어갔고 버스의 복도에는 돈키호테만이 불안한 표정으로 서있게 되었다. 변명을 듣겠다, 돈키호테. 변명은 들어주는구나. 본인은 핍박받고 있는 약자를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아니, 틀렸지. 순간적으로 무슨 일이 눈앞에서 일어났는지 파악할 수 없었다. 눈 깜빡일 눈도 없으니 분명 그 상황을 또렷하게 보고 있었을 테였지만 정신을 차렸을 때는
베르길리우스의 구두발 아래 어깨를 짓밟힌 후 돈키호테가 보이고 있었을 뿐이다. 나는 변명을 하라고 했지. 네 사상을 변호하라고 하지 않았다. 처음이 아니지, 돈키호테. 벌써 3번이나 비슷한 일이 있었다. 네 정신 나간 짓 때문에 3번이나 일이 어그러질 뻔했다고. 어떻게 생각하지? 말해봐라. 본인에 의해 동료에게 폐를 끼치기는 했다만 와, 어깨를 그냥 짓밟아서 돈키호테의 고통 섞인 신음이 점점 커져만 갔지만 아무도 끼어들려고 하지 않았다. 물론 그녀의 잘못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끼어든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질 것 같은 분위기가 아니라는 점이 더 컸을 것이다. 생각을 물었다고 왜 말을 알아듣지 못하지? 말하고 있지 않았어! 너는 여기서 미안하다는 말을 했어야 해, 돈키호테. 덧붙일 거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말했어야 했고. 이런... 아까부터 답을 정해놓고 말하고 있지 않소? 모르나? 회사는 대부분 정해진 답을 갖고 있다. 그 답을 맞출 수 있는 길을 물을 뿐이지. 회사가 너 따위에게 의견을 묻고 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 회사가 그렇다면 본인은... 지치는군. 베르길리우스가 돈키호테를 앞으로 걷어차듯 내동댕이 쳤다. 그리고 쓰러져 있는 돈키호테의 멱살을 잡은 베르길리우스는 입사할 때를 기억하고 있겠지. 아니 베르길리우스 이렇게 보니까 개멋있네. 아니 개잘생겼네. 그날의 거래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돈 키호테 씨. 아니 옆모습 너무 잘생긴 거 아니에요 이거? 베르길리우스의 눈이 평소보다 훨씬 더 붉은색으로 빛났고 그 눈동자를 똑바로 바라보던 돈키호테는 이내 아무 말도 붙이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다. 여기까지. 원래 위치로 돌아가도록. 진짜 옆모습이 고트였는데 한없이 당당하고 의기양양하기만 했던 돈키호테가 금세 풀이 죽은 채 꼬리를 내리는 모습은 썩 유쾌한 광경은 아니었다. 저 돈키호테를 한 번에 입을 다물게 할 수 있다니 대체 어떤 거래를 했던 것일지. 다른 놈들도 마찬가지다. 회사는 자아 실현의 공간이나 사상을 설파하는 장소가 아니다. 나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 문장을? 취업 규칙을 위반하면서도 돌발 행동을 하겠다면 자신이 치를 대가를 한 번쯤 더 생각하고 행동에 옮기도록.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겠지만 죽지 못할 거고 프리랜서가 되고 싶겠지만 퇴사가 불가능한 시기를 보내게 될 테니까 말이야. 아무래도 저 양반 아이고 뭐더라? 저 자크 프리더 씨한테 그 도움을 받은 게 심히 기분이 상했던 모양이군. 지크 프리트님이요. 본격적으로 작전 시작도 안 했는데 잔소리나 들었잖아. 그러니까 눈치 좀 보면서 행동했어야지. 에휴,
언젠가 한 번은 이럴 날이 올 줄 알았어요. 앞으로는 다들 주의하죠. 둘 다 왜 나를 야리냐? 죽고 싶냐? 알았어, 알았다고. 아니 씨. 근데 이거는 진짜 잘못했잖아. 아니. 아. 2단 신문관. 이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네요. 심지어 얘 없었으면 열쇠가 필요하신가요? 아니야. 활 배터리 교체 했었나? 다 해줄 거야. 소동이 마무리가 되고 드디어 버스는 시동이 걸렸다. 창문 밖 풍경을 바라보는 이들의 표정이 점점 묘해져만 간다. 저 인간들은 얼굴에 근심 하나 없어 보이네. 지금까지 지나온 길들이랑은 너무나 다른걸? 아하. 그러고 보니 관리자 양반은 둥지 한복판을 지나오는 건 처음이겠어. 둥지랑 뒷골목은 수준 차이가 심하죠. 또 둥지마다 저마다의 고유 문화와 역사가 다르고요. 전원 집중. 이번에 갈 목적지는 K사의 칼프 마을이다. 그곳 어딘가에 로보토미 집으로 연결되어 있는 통로가 있다는 정보다. 칼프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겨우 진정되었던 싱클레어가 다시 온몸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다. 마치 무언가에 쫓기기라도 하는 것처럼. 하지만 너희들이 전해준 정보대로 제3의 세력들이 이미 그 지부를 점령 중인 상황이다. 그래서 클리어 부서에 추가적인 정찰을 요청했지. 비포팀의 사정관 측 3과가 투입되었죠. 에피와 소드 씨도 함께 하셨을 겁니다. 상황이 어떤지 파악이 되면 그쪽에서 먼저 보고를 줄 거다. 어느덧 버스는 조금 한적해진 숲길을 따라 마을 입구로 들어섰다. 뒷골목에서는 보기 힘든 짙은 녹색의 나무들이 보이기 시작하며 어느 정도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오고 있었던 것도 잠시. 저 먼 발치에서 불길해 보이는 연기가 피오르는 것이 보였다. 왜? 저기 연기가... 싱클레어? 카론 꺾어. 해피기둥 달컹달컹. 갑작스레 버스가 좌측으로 심하게 틀어지더니 이내 거대한 못이 날아들어와 엄청난 소리를 내며 버스 뒤편 창문에 처박혔다. 어떤 새끼야? 뒤질 뻔했잖아. 이 정도의 가속도로 실험해보진 않았지만 창을 조금 더 튼튼히 덧댈 필요가 있겠군요. 우리를 향해 정확히 조준하고 던진 거다. 아까 비포팀들이 일컫던 엔사의 직원이겠군. 베르, 메피가 다쳤어. 카룬 슬퍼. 멈추지 않으면 더할 기세군. 전원 하차. 버스를 내리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때는 순백이었을 테지만 지금은 빛바랜 갑옷을 입은 자들이 우리를 막아섰다. 정차. 이 길로는 지나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로 하면 될 걸 유리창까지 뚫을 건 뭡니까? 나 참. 선전 보고 없이 공격해놓고는 무례하군. 소속이라도 말해야 예의지 않겠나? 우리는 2단 신문관. 불경한 일을 꿰뚫는 못이오. 죄악을 두드려 다스리는 망치다.
인사. 나겔 운트하모의 직원이라는 걸 어렵게도 말하네요. 못과 망치라고도 불리죠. 지금은 2단 신봉자를 정화하고 있으므로 이 앞을 지나갈 수 없다. 2단? 이봐요. 우리는 단지 이곳을 서둘러 지나가고 싶을 뿐입니다. 뭐냐? 관광. 관광 버스라고요. 관광이 맞나? 순식간에 관광객이 되어버린 수감자들은 조용히 서로의 눈을 쳐다보았다. 아까의 참사를 막기 위함인지 그레고르가 사근사근한 어투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 씨알도 먹히지 않았다. 단지 무해한 여행자로 보이기 위해 나름 친절해 보이는 미소까지 짓는 것도 잊지 않고. 그래. 저번 광산 때부터 느꼈던 건데 사실 이런 쪽 개그에 욕심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라고. 부들거리는 입꼬리가 애처롭기 그지 없다. 그렇다면 그대들의 순수성을 증명함이 바르리라. 좋아. 방법을 알려주면 못할 것도 없지. 돌연히 그자가 내 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불경한 여행자의 머리를 베어내라. 나? 그리고 우리 망치의 앞에 무릎 꿇고 봉헌해라. 그렇다면 그대들은 때묻지 않는 자이며 여정의 불이익 또한 없을지니. 물론 그 불결한 차량도 두고 가야 할 것이다. 보자보자니까 무슨 헛소리야. 야! 아무리 우리가 핫바지처럼 보인다고 해도 그런 걸 들어줄 것 같냐? 발끈한 히스클리프가 제일 먼저 무해한 여행자의 역할을 그만두었다. 히스클리프는 날 그렇게까지... 가짠치도 않은 것들이 어디서 나보고 무릎을 꿇으란 거야? 겠냐요. 그러자 신문관을 자처한 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그렇다면 그대들은 2단이다. 그 말을 끝으로 신문관들이 일제히 공격 태세를 취하듯이 자리를 잡았다. 이거 생각보다 던전 앞도 되게 기네요. 2장 때도 그랬지만. 톱들을 제거하겠소. 직접 열어드리죠. 오. 표적 무력화. 되나 이거? 톱들을 제거하겠소. 아이고야, 잘 잘해줘. 열어젖힌다. 교전 시작합니다. 어떻게 다친 짓을? 지금이 기회입니다. 어두운 무지를 열어젖히라. 함께 열어젖힌다. 근데 생각보다 액션씬을 맛있게 연출한단 말이죠. 어제 톱날을 열심히 손본 보람이 표적 확인. 표적 완전 무력화. 시동 걸어볼까? 시동 걸어볼까? 점치 업그레이드 해줄까? 표적 무력화. 당연한 결과죠.
개운하게 정리됐어요. 아, 머리까지 너무 개운해진 것 같은데. 뭐 다시 공부하면 되죠. 네, 오늘 던전 앞까지는 좀 해보고 싶었는데요. 이게 제가 좀 졸려가지고 오늘은 우선 여기까지 하고 아침에 좀 일찍 오도록 하겠습니다. 낮에 와서 마저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잘 자요. 삼바.